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I know I'm in your head. I know I'm in your head. But she's laying in your bed. I bet you wish I was there instead. I know I'm in your head. 뒷바퀴 굴림이 아닌 앞바퀴 굴림을 선택해서 브랜드 내에서는 2단화로 불리는 차인데요. 대체로 길에서 보는 많은 차들이 앞바퀴 굴림인데요.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굴림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레이아웃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BMW도 경우에 따라서는 앞바퀴 굴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죠. 일단 앞바퀴 굴림의 장점은 앞쪽에 엔진과 구동축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엔진룸 뒤쪽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제조 단가가 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당히 고가의 차량에 앞바퀴 굴림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가격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앞바퀴 굴림은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낼 수 있고 무게 중심이 가운데, 그리고 앞쪽에 치우치니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바퀴 굴림의 경우 변속기가 센터 레일을 따라 크랭크축이 놓여 있는데 뒤쪽 엑셀로 엔진 힘을 전달합니다. 앞서 이상적인 엔진 배치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일단 차의 운동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대신 실내 활용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 BMW가 앞바퀴 굴림을 모델을 내놨는데요. 바로 오늘 가져온 시승차인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액티브 투어러는 MPV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김새는 꼭 SUV처럼 생겼지만 키가 높을 뿐이지 지상고가 낮아서 미니밴처럼 보입니다. 역동성을 자랑하는 BMW 브랜드라 좀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차의 매력을 찾기 위해서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목적 차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가족 나들이를 간다든지 레저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죠. 차체가 일반 세단보다는 높아 거의 SUV에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탑승 느낌이 SUV처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보면 큼직한 키드니 그릴과 날렵한 헤드램프 때문인지 BMW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확실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측면과 뒷면에는 MPV의 둔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지상고는 낮지만 차체의 높이가 높은 것도 MPV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시리즈에서 액티브 투어러 모델은 앞서 말했듯이 BMW의 2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W가 특정 타겟을 위해 만든 느낌입니다. 이 시리즈가 본래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요. 쿠페형 모델입니다. 앞서 시승 영상을 올렸는데요. 글로벌 모터즈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차체 사이즈는 4.3m 길이에 높이는 1.5m, 너비는 1.8m로 실용적인 크기입니다. 주차하기에도 운전하기에도 꽤나 편리한 크기죠. 운전이 조금 서툰 여성 운전자들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높아서 전방 시야가 잘 보이는 게 오히려 여성 운전자에게 더 어울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성격의 경쟁 모델이 있었는데요. 바로 벤츠 마이비 모델입니다. 마이비 모델은 역시 품격이라든가 럭셔리라든가 그런 벤츠의 고유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정서랑 맞지 않아서인지 순식간에 단종됐지만 아직 유럽과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 내에 들어오면 이 차가 앞바퀴 굴림이라는 힌트가 몇 가지 나옵니다. 운전 편의성이라든지 실용성에 맞춘 차라는 느낌이죠. 실내 분위기는 일단 지금껏 제가 타왔던 BMW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부터 10.7인치 화면이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일단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해 주긴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래픽은 나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사용해도 불편한 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되고 화면도 널찍하게 나와서 보기에 좋습니다. 가운데 센터 레일 쪽을 보면 아래쪽이 비어 있는데요. 대신 위쪽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팔걸이로 사용하는 용도로 말고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위쪽 팔걸이 쪽에서는 변속기 레버가 조그맣게 있는데요. 작고 어떨 때는 숨겨놓고 하는 게 요즘 대세인가 봅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되고 불편하긴 하지만 익숙해진다면
공간 활용도에서도 이점이 될 수 있으니 지적사항으로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림 두께가 꽤 있어서 의아하긴 합니다. 안전성 때문인지 그립감을 주기 위함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응이 좀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칼럼에 붙어 있는 방향치 시등 레버 등은 기능이 단순화되어 있고 좀 싼 티가 나는 느낌도 듭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팝업식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시인성은 좋지만 있어도 없어도 되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럼 이걸 빼고 가격을 낮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뒤로 넘어가면 2열 좌석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충분한 공간은 나옵니다. 머리 공간도 무릎 공간도 괜찮습니다. 4대 2대 4로 폴딩되는 실용성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트렁크 리드를 열고 실내 공간을 들여다보면 꽤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470리터에서 최대 1455리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시승에 나왔는데요, 시승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타면 탈수록 매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는 디젤 엔진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액티브 투어러 모델은 218D로만 나오는데요, 2.0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BMW 디젤 엔진이 매우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건 아는데 이 차의 성격과 잘 맞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일단 공인연비가 15.8km나 나오는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3일 동안 시승을 하고 있지만 채워져 있던 연료 게이지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디젤의 거친 주행 느낌이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디젤 엔진의 주행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용하고 얌전한 차를 타고 싶은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톱 스타트 기능도 디젤 엔진에서는 되게 불편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효율성은 끌어올리지만 승차감은 떨어지기 때문이죠.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동력도 좀 약한 편입니다. 가끔 새 차가 나오면 질을 들인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차도 지금 질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가속이 되고 나면 부드러운 주행이 이어집니다. 디젤 치고는 제법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정속 주행에서는 의외로 거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가속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정체 구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가 아주 잘 유지됩니다. 제동 타이밍을 놓치는 건 차체 앞쪽 끝이 안 보여서 차간 거리 조절을 못하는 데에서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가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시승차에 들어간 디젤 엔진은 2.0L 배기량에 최고 출력이 150마력을 냅니다. 최대 토크는 36.7kgm인데요 수치상으로는 일단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 제호는 폭스바겐 골프 TDI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스바겐 골프 GTI가 출시했는데요, 최고 출력이 200마력이 넘습니다. 비슷한 가격이고 비슷한 크기인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이 정도라면 푸조 5008 모델도 아쉬워집니다. 1.5L 디젤 엔진의 퍼포먼스도 괜찮은 편이죠. 그래도 BMW의 브랜드 밸류가 있으니까 뭐든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전륜구동 모델이라도 BMW의 역동성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뛰쳐나가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세팅의 문제겠지만 조금 예민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승 동안 설정한 주행 모드는 대부분 효율성 모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타봤는데요, 이 차의 가격은 4,590만원부터 5,200만원까지입니다. 썬루프가 없는 모델인데요, 확실히 BMW 모델 중에서는 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벤츠 마이비 때도 그랬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배지를 단다. 이 차도 그런 성격이 짙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육동영이었습니다.